네, 9월 6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요. 조금 전인 오후 7시 7분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종료가 됐고요. 1시간 30분 후인 8시 37분에 재개되게 됩니다. 오늘은 청문보고서 재송부시한 마지막 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아마 고심을 하고 이제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이 임박했죠.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질의응답으로 이제 풀어졌는데 역시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에 집중이 됐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저희가 오늘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논란 또 질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진위 여부와 증거인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은 표창장 관련해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민주당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맞선 상태죠. 네, 아무래도 부산대 의전은 입학과 또 직결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의혹 제기가 많았었는데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표창장의 일련 번호 그리고 표창장에서 이 총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식 표창장과 후보자의 딸이 받은 양식이 다르다며 원본을 제출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특히 후보자의 딸은 2010년부터 이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 부임한 게 2011년 7월이라 어떻게 딸이 어머니보다 먼저 와서 이 봉사활동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조된 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을 했다면 큰 죄고 또 입시 부정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요, 이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 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십 개가 나갔다면서 조사 좀 하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2010년은 오기라고 보는 게 상식이지 어떻게 위조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고려대에 다니는 딸이 굳이 동양대 총장상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조로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으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에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이 정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가서 봉사 좀 해라.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게 사실이면 우리 지금 주광덕 의원님이나 한국당 의원님 말씀들이 사실이면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거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인 거를 증명해서 갖다 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고려대 학생이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냐라고 했던 이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 이 지방대를 폄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자 이 김종민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같은 대학급의 표창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었다면서 내가 현재 지방에 살고 있고 또 내 아이도 시골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또 지역구에 있는 대학들을 지방도 좋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해서는요. 지금 일각에서는 그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오늘쯤에 뭔가 상당히 중대한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검찰 쪽에 알아보니까요. 이제 2014년에 부산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연도가 2014년이니까 관련해서 이제 사문서 위조 행사 부분이 남아 있어서 공소시효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오늘 여러 번 제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동시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최성해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었고요.
오늘 조국 후보자는 증거인멸 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죠.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이 조국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과 2번 통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조국 후보자는 아니다, 한 번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후보자로부터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최 총장은 지난 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하던 중 조국 후보자를 바꿔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가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총장이 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우리 부인인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정리해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 총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 후보자는 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처가 흥분을 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였고 이 서 총장에게는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사를 잘 해달라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에 잇따라서 이 최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바탕으로 관련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예, 지난 3, 4일 동안 3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라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네. 부부가 바꿔서 통화를 했는데 총장 보고 총장님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제 또 없어요.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야- 너무 총장님 무리를 이렇게 송구합니다. 지금 제 처가 많이 억울해하고 제 처는 그 위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 2일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있는 오촌 조카와 지금 시점에 연락을 하면 국민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걸 지적을 하면서 의심과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석에 나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위증교사 의혹을 주장하면서 입학은 성적순이 아니고 아빠순이라는 말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요, 오늘 이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엔 최 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이 정 교수가 압력을 가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정 교수가 자신이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다라고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최 총장에게 학교에서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느냐, 이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자를 본 이 조 후보자 역시 전결 처리가 관행이고 또 총장 표창장도 위임에 의한 것을 뒷받침하는 문자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자, 오늘 이 청문회를 지켜본 최 총장 지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인에서는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반응을 내놨죠. 이 조국 교수가 이 서울 향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퇴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자신은 청문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딸 관련 의혹 중에 이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을 따져봤고요.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조국 후보자가 최성해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은 오늘 처음 나온 그런 사실이었죠. 아무래도 관련한 질문이 그래서 집중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딸 관련 의혹에서 오늘 많이 나왔던 질문은 역시 이제 논문 제1저자 의혹과 관련 부분입니다. 마침 또 어제 대한병리학회에서요. 그 딸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제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죠.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오늘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조 후보자의 심경을 묻는 그런 질문도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아까 봤어요. 네, 최 말씀하신 반장이 아까 것처럼 취재했죠. 네. 어제 대한병리학회가 편집위원회를 열고 이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에 대한 취소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고요. 이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가 당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데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논문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 교수가 사실상 이 논문을 혼자 다 썼다고 보면 된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앞서 장 교수는 이 소명
자료를 통해 연구윤리위의 이 승인을 받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저자 5명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역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논문이 전격 취소되면서 이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전원 진학 무효 가능성 제기될 수밖에 없죠. 자,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서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 자료 접수, 입학 취소 처리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이제 관련한 질의응답이 많았고요.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은 해당 논문이 어제 취소된 것과 딸 아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였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를 보면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즉 IRB의 승인 여부를 허위로 기재했고 또 저자 표시가 부적절했다는 데 있고 이 제1저자를 표시하는 부분은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12년에서야 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연구 부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 조 후보자는 이에 동의한다면서 이번 논문 취소 결정은 딸아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 그 당시엔 규정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저 당시에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일치되는 것이죠. 예,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체험 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고요. 네, 지금 이제 논문 제1저자 문제 관련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 신문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논란이 이제 증폭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해당 논문의 작성자가 조 후보자 본인으로 돼 있다는 게 이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결국은 논문 작성에 조 후보자가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게 이제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요, 이 조국 후보자의 PC를 포렌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이 딸 논문 이 관여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이 논문 초고 파일에 문건 작성자와 수정자가 조국 후보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이 조국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이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가 지급한 PC를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을 했는데 이를 이 집 서재에 뒀고 이것을 가족이 공용으로 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두고 이 민주당은 역으로 도대체 이 PC의 포렌식 자료가 어떻게 공개될 수 있느냐, 이 검찰이 유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또 정성호 의원 등도 이 포렌식 등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을 언급했다면서 이건 범죄 행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우리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의 딸의 단국대학교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죄적인 행위죠. 그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돼 갖고 심지어 그 안에 있던 후보자의 딸의 영어 성적까지 공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검찰이 포렌식 자료를 유출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상당히 검찰도 신속하게 반응을 내는 움직임인데요. 자,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확인한 결과 해당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의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이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서 자,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그 특이 로그 기록을 한 건 발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본인하고 검찰만 접속한 걸로 돼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 건 로그 기록이 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와 별도로 이 특이 로그 기록 접속 기록이 한 건 발견됐다는 거고요. 누구랍니까? 일단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이런 열람을 한 사람은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닌 한영외고 교직원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고 이 경찰도 해당 교직원에 대해서 이 신병 확보를 나선 상태다라는 보도가 현재 나왔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곧 공식 발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열람 사실만으로 뭐 유출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이 교육청 측의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뭐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회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조국 후보자 딸이 어제 저녁 7시쯤에요 양산경찰서에 혼자 나가서 밤 11시까지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앞서 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하고 지금 얘기했던 또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냈잖아요. 부산대 관련한 부분을 조사받기 위해서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제 그러니까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저희가 지금 짚어봤죠. 청문회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를 다뤄봤는데, 자, 오늘 새롭게 나온 부분이에요. 서울대 인턴 관련한 의혹이 오늘 뭐 새로 이제 제기가 됐고, 오늘 한국당에서는 그 전에 이제 고려대, 부산대학교 의전원을 포함해서 여러 인턴 활동에 관한 질의응답을 많이 했죠. 네, 뭐 당시 뭐 대학이나 의전원 입학할 당시에 뭐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했던 뭐 인턴 과정에 뭐 혹은 거짓이다 혹은 뭐 부풀려졌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에 적은 과거 서울대 인턴 이력은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서울대 법대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했다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이 서울대 측의 확인의 결과 이 적혀진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고교생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측이 보내온 공식 문건을 이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이 기재된 해당 기간에 활동한 인턴이 17명이 있었는데 그 명단을 보면 전부 대학생 또는 뭐 대학원생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뭐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없었다는 거고요. 자, 이에 대해 또 이와 관련해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법대 학장이나 이 센터장 명의의 증명서를 받아 제출했을 텐데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니 허위다, 이 가짜 증명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름간 한영외고 3학년 시절에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줬겠죠. 그래서 제가 두 기관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했다면 그 인턴 증명서 발급 사실이 있느냐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서야 이 자료가 왔습니다. 해당 시기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 이것은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아이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 당시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실제 자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과 고등학생 포함 여부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지금 후보자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그다음 했고요.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자, 뭐 반대로 민주당은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실제로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을 했어도 이 공식 기록은 빠졌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일단 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그런 주장을 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인권법 센터에서 요구하는 인턴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원래가 그 모집 대상자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등학생들이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을 비롯해서 다른 학생들도 아마 이 센터에서 그 인턴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만 해도 단국대에 그 교수의 아들도 여기서 인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그 아이 인권 동아리 아이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갔다. 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 학회인데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필요해서 여기에 이 고등학생들이 정식적으로 인턴십을 할 자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그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또 야당은 이 자녀의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소위 스펙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조국 후보자의 이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적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딸의 의전원 합격 수기를 보면 우간다 의료 지원을 언급하는데 당시 우간다 의료봉사 명단에 딸의 이름은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에 조국 후보자는 딸은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고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자기소개서에도 딸이 우간다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은 후보자의 딸이 마찬가지로 의전원 자소서에 적었던 이 코이카의 몽골 봉사 대표 활동이 뭐 허위라는 의혹 제기했는데 조국 후보자, 예, 맞습니다. 이번 새로 나왔는데요. 조 후보자는 정말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이 코이카 측에서 이 딸의 이름을 딸의 이름으로 몽골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조 후보자는 이 당시 딸이 다니던 한영외고 전체에서 갔다 온 증명서가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조국 후보자 딸 그리고 이제 부인과 관련한 이제 청문회 공방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사실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3대 쟁점이 꼽혔잖아요. 나머지 두 가지는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과 관련한 의혹이었습니다. 오후 7시 7분에 종료된 청문회까지는 뭐 두 가지 이슈는 많이 다뤄지진 않았고요. 질문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그 밤에 진행될 청문회에서 많이 공방이 오갈 것 같은데요. 그 신반장, 사모펀드 관련한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은 어떤 거였나요? 사모펀드 관련 질문이 오후 6시쯤에 처음 나왔는데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조달청 나라장터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투자한 블루코어라는 펀드에서 투자를 한 이 웰스 CNT라고 하는 곳의 매출이 이 조 후보자의 펀드가 투자를 한 시점 이후 2017년부터 매출이 2배로 늘었고 광급공사가 177개로 늘어났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 실적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신고를 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관보의 재산 목록에 이 펀드를 기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후보자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 블루코어에는 제 처가 들어갔지만 제가 혐의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면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문회가 정회되기 말미에 또 조 후보자가 이 약정 금액보다 적게 이 투자를 한 것은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해당 펀드의 정관에 출자금 납입 의무 규정이 있어서 실제로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해명이 충분치 않다, 이런 답변까지 하고 그 방금 전에 청문회가 정회가 된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마지막 질의자였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을 많이 질문을 했고요. 8시 37분부터 진행될 밤 청문회에서 아마 관련한 의혹이 많이 나올 걸로 일단 또 이제 답변을 하겠죠.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오늘 증인 채택된 증인 11명 중에 유일하게 나온 증인이 웅동학원 이사였죠. 그래서 관련한 질의응답이 나왔고 조국 후보자한테는 질문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은재 의원 그 이후에 또 이제 정성 의원도 관련 질의가 있었긴 어떤 했는데 내용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게 1985년에 조국 후보자 부친이 인수한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웅동학원이 학교를 신축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를 조국 후보자의 부친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맡아 했었는데 이게 IMF 사태 등이 겹치면서 재정난 등으로 공사 대금을 해당 업체에 주지 못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 한참 지난 2006년에 조국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당시 약 52억 원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10억 원, 또 새로 세운 회사에 42억 원 각각 양도한 뒤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국 후보자 동생 측은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야권 등에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이른바 셀프 소송이다. 그러니까 학교에 거액의 빚을 떠넘기고 재산 증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서 이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생과 모친이 관련 채권은 물론 웅동학원 역시 사회에 한원하기로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변론 소송 관련해서도 당시 해당 소송 말고도 이 증거가 명백한 사례의 경우에는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유일하게 나온 증인도 바로 이 웅동학원의 김영갑 이사였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 측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서 100억 원의 채무를 안게 된 것을 아느냐라고 물었는데 김영갑 이사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교 이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김영갑 이사는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한적한 곳으로 보내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당이 공격하고 민주당이 방어하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진행은 됐지만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젊은이들의 분노에 대해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조국 후보자도 이에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이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이 동문서답을 하며 상처를 줬다, 사과할 뜻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면서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강남좌파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엉뚱한 답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을 언급하면서 언행 불일치, 편가리기를 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후보자는 금태섭 의원이 서울대 박사과정으로 있을 당시에 이 지도 교수였다고도 하는데요. 즉 제자가 이 지도 교수를 향해서 나름 어떤 지적을 가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여야 모두 조 후보자를 향해서요.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 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았고요.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많이 답변을 했죠. 신 반장. 네, 조 후보자는 우선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매우 부족하지만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장관을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앞서 청문회가 좀 길어지면서요. 저희가 정치부회의는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그죠? 짧게 하니까 네, 좋네요. 빨리 끝났네.